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도 10년 전 남편의 추악한 행동 때문에 제 인생이 정말 꼬여버려 나이 60 먹고도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오래 해봤자 돈 앞에서는 자식도 버린다던데 남편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제 예상을 정말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사건이 하나 있었네요. 결국 돈 때문에 자식도 버리고 산전수전 다 겪고 살면서 뒷바라지 해준 저도 매몰차게 차버리는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다 바쳐 정말 성실히 일하던 사람입니다. 주변 이웃분들에게도 아낌없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착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런 착한 사람에게도 한 가지 문제는 있었죠. 귀가 얇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회의 환경에서 그저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도움도 많이 줍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도와주는 건 좋죠. 하지만 저희가 먹고 살 정도의 돈의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여보, 빨리 나와봐. 지금 급하게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왜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직 퇴근할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유,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번에 우리도 좀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해외여행도 좀 가고 남들 다 하는 외식도 자주 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디서 또 뭘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돼요. 겨우 돈 2천만 원 모아놨는데 절대 줄 수 없어요. 내가 달라고 하면 줘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번엔 진짜야. 걱정 말라니까. 여기 옆 동네 최씨 아저씨 있지? 제대로 된 거 물었나 봐. 2천 일단 저금한 통장 주고 대출 당길 수 있는 대로 다 당겨봐. 이번 기회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이번 주까지 투자할 수 있는 돈 모조리 다 투자해야 하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줄 알아? 우리도 사람답게 좀 살아봐야지 않겠어? 그래도 최씨 아저씨가 내가 인성도 좋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아서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려다가 그래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번에 특별히 나에게만 알려주는 거래. 그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않은 특급 비밀이라고. 당신도 잘 알지? 최씨 아저씨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 돈 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정보 얻고 싶어서 돈 싸들고 찾아가는 반면 나는 그냥 알려준다는데 내가 이걸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우리 전 재산 모두 다 털어서 이번 주 내로 준비 다 해놔. 나는 옷 갈아입고 최씨 아저씨 만나서 한잔하고 올 거니까 저녁 알아서 먹고. 이게 바로 남편의 문제입니다. 너무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눈빛에서 나오는 엄청난 자신감은 평소 때와는 너무나 달라 남편의 행동이 더더욱 진지하게 다가왔고 절대 해주지 말라는 딸의 말에 저도 공감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남편의 행동들은 점점 더 위협적이고 예민해지면서 나중에는 저희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무섭게 변했습니다. 결국 압박과 무력에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남편 때문에 모든 전 재산을 털어갔습니다. 이제 길거리에 나앉을 일만 남았다며 땅을 치며 오열하던 저를 안아주는 딸을 붙잡고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저희는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남편을 기다렸고 저녁 늦게 동네 떠나갈 정도로 제 이름을 부르며 집으로 걸어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붙어 보였고 예전과는 다른 당당한 모습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자 맨발로 뛰쳐나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 저에게 통장을 건네주며 앞으로 평생 호강시켜주겠다는 말과 함께 저를 하늘 높이 들어주는 남편의 웃는 얼굴에 통장을 펼쳐보니 그 안에 들어있던 금액은 5억이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남편을 보며 그동안 졸였던 마음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흘렸고 하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절망이 아니라 행복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허름한 반지하에 살았던 저희는 세 식구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적당한 아파트에 들어갔고 그동안 버스로만 다녔었는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적당한 차 한 대 구입하고 평소에는 꿈도 꾸지 못한 소고기집에 들어가 외식도 하며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기준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깨가 한껏 올라간 남편을 바라보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서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들을 늘어놓더니 앞으로 전문적으로 배워보겠다면서 최 씨 아저씨 집에서 한동안 안 나오겠다는 말에 저는 지금도 행복하니까 하던 일 하면서 소박하게 지내고 싶다는 말을 했지만 벌써 남편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원래 잘 나갈 때 그만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남편은 최 씨 아저씨 집에서 갈아입을 옷 가지러 오는 것 외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체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남편이 잘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어려워하는 주식을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예전부터 가난에 찌들어 있어서 두려움이 더욱더 컸었던 마음이 점점 믿음과 신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억이었지만 통장에 적게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까지 들어오는 돈들에 이게 돈인지 모를 정도로 통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재산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인생 살면서 평생 동안 볼 수 없는 금액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50억의 재산을 몇 년 만에 이루어낸 남편의 모습에 정말 대단했지만 남편을 가르쳐준 최 씨 아저씨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실감나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돈다발 들고 배워보겠다고 줄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항상 열심히 하고 동네에서 예의 바르게 살아왔던 남편의 모습에 감동하셔서 베풀어준 호의가 저희 인생까지 바뀌게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해 인사라도 드릴 겸 찾아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굳은 표정으로 저희를 맞아주셨네요. 그리고 최 씨 아저씨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준 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씨는 여기 없는데요. 아직 옆에서 더 배워야 할 것들도 많은데 혼자 해보겠다며 나갔네요. 연락 없었나요?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박 씨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제 옆에 있으면서 제가 아는 방법들이나 투자하는 곳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돈을 만질 수 있었지만 만약 혼자 하게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었던 돈들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적당한 선에서 치고 빠져야 할 타이밍들이 있는데 저에게는 정보통이 많지만 박 씨 혼자서는 분명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 말 아시죠? 못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보다 처음에는 패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도 손을 대다가 잠시 성공할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불상사까지 오게 되겠죠. 그러니 나중에 박 씨가 집에 들어온다면 꼭 저희 집에 다시 들어오라고 전해주세요. 주식이란 시장은 평생 공부를 해야 하는 곳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건가요? 일반 사람들은 만져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돈을 손에 쥐었으면서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건지 돈을 더 벌려고 최 씨 아저씨까지 등지면서 나가버린 남편이 너무 한심스러워 전화도 해봤지만 꺼져 있는 핸드폰에 제 불안감은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남편은 저녁에 집에 들어왔고 무얼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던 저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사업을 하던지 아니면 잠시 쉬면서 다른 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정말 큰 건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면서 통장의 잔고를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투자하게 될 곳에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모두 다 투자하겠다며 어리석은 행동을 또다시 하려고 하자 필사적으로 말렸고 그만하자고 애원하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결국 힘이 없던 저는 남편에게 통장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고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한 저는 어떻게든 찾아보려 했지만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딸과 함께 허탈하게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술 드셨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내가 무조건 성공한다고 했지. 50억이 당신 거야. 내가 투자해서 힘들게 벌은 내 돈이야. 내 돈 내가 가져가서 더 큰 돈으로 굴리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네. 오면서 한참 동안 생각해봤어. 내 인생에 제일 큰 문제가 뭔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 내 인생의 제일 걸림돌이고 방해밖에 안 되는 존재였어. 남자가 하는 일에 믿고 따라야지 감히 방해를 내? 내가 들고 있는 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아? 100억이야, 100억.
100억이 들어온 순간 생각해봤지. 만약 당신 말 믿고 내가 이번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버린 돈에 만족하면서 살았다면 이런 큰 돈 절대 만질 수 없었을 거야. 내 선택이 옳았고 당신 선택이 틀렸던 거지. 앞으로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내 앞에 방해만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내치는 게 좋다고 판단되네. 그러니 이혼하자. 나는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지금껏 살아오면서 당신도 힘들었겠지. 보상해줄게. 이 아파트 그리고 밖에 있는 차, 당신 딸이랑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줄 테니까 2번 다시 우리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알겠어? 남편의 충격적인 말들을 믿을 수 없었고 갑자기 변해버린 모습에 당황한 저는 용서를 빌었지만 너무나 변해버린 모습과 상처되는 말들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등 돌리고 떠나버린 시간이 10년이 지났고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딸은 다른 지역에서 새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딸은 좋은 남자 만나 결혼을 하였고 저는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나 차려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은 벌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와 간단하게 저녁 차려 먹고 있는데 조용한 집에서 혼자 남아버리니 갑자기 최근에 딸이 결혼하고 떠나버린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고 남편이 아닌 딸에게 의지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딸의 방을 보면서 밥을 먹다 말고 나이 60 먹고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네요. 혼자 남아버린 쓸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마음이 아프더군요. 무엇을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았던 건지 뭐 하나 제대로 해본 적 없이 삶을 살아온 제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시도는 했으나 의욕이 없었고 그런 모임들에 참석을 해보면 거의 부부끼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때마다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남편이 생각나 아무런 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새 인생 살면 될 것 같았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런지 몸 따로 마음 따로였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변함없이 새벽 5시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근처에 인력사무소가 있어서 아침에 잠깐 반짝일 뿐 주변에 대형마트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손님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근처에 새로 건물들이 많이 짓고 있는지 새벽 아침부터 인력사무소를 대기하던 분들이 정말 많아졌고 평소에 2배 정도의 수입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기분 좋은 감정에 새로운 지역에 이사와서 자리 좀 잡힌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을 때 어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더부룩한 수염에 굳은 살이 가득했던 남자는 저에게 담배 한 보루를 달라고 말했고 담배를 건네주는 순간 결제를 하는 것처럼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순식간에 담배를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멍하니 보고 있다가 금세 정신을 차린 후 도둑이라고 외치면서 잡아달라고 말하니 인력사무소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가서 그 사람을 잡아줬습니다. 한참 동안 실랑이가 벌어진 상태에서 계속 도망가려고 사람들을 뿌리쳤고 그러던 중 모자가 벗겨지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순간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담배 도둑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고 나를 버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 것만 같았던 놈은 어쩌다 담배 살 돈조차 없어 훔쳐서 도망가는 신세가 돼버렸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안 나왔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얼굴을 푹 숙이고 있길래 손에서 절대 뺏기지 않으려 했던 담배 한 보루를 제가 강제로 뺏어버리고 저를 대신해서 이 도둑을 잡아준 인력사무소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담배에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고개를 들라고 말했고 끝내 고개를 들지 않자 강제로 얼굴을 잡고 나를 똑바로 보라고 소리치면서 화를 내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며 말도 안 된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랄만도 하겠죠. 저는 지금 평범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반면 나를 내친 나쁜 놈은 담배나 훔치는 땡전 한 푼 없는 거지에 불과했으니까요.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100억 벌었다고 나랑 딸을 뒤도 안 돌아보고 내치던 사람이 내 가게에서 담배를 훔쳐? 아주 쫄딱 망한 것 같은데? 그러니 마음을 곱게 써야지. 인생에 한 번뿐이었던 그 기회를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이 꼴이 돼버린 거 아니야? 나이도 찰 만큼 차서 어디에서 돈 벌어먹고 살 수 있겠어? 폐지나 주어야지. 내가 정말 미안했어. 과거 일은 천번만번 뉘우치고 있어.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았지만 투자하는 족족 손해를 보게 되었고 결국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주식에 탕진하고 말았어. 그냥 당신이랑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건데 한번 큰 돈을 잃고 나니까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복구하려고 애썼지만 마음먹은 것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 그 돈이었으면 정말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정을 생각해서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지? 수경 엄마,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줘. 나도 막일이라도 해보려고 여기 인력사무소에 온 건데 경찰서에 들어가게 되면 그나마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잖아. 부탁할게. 다시는 당신이랑 수경이 앞에 알짱거리지 않을 테니까 나 그냥 보내줘. 내가 그때 기회를 달라고 수경이랑 무릎 꿇고 애원을 했을 때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라도 준 적이 있었어? 없었잖아. 그냥 내쳐놓고서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한테는 인생의 기회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행동은 달게 벌을 받도록 해. 그리고 다시는 여기에 나타나지 마. 저는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는 행동을 하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말과 몇 번이나 경찰서에 잡혀가서 이 문제로 꽤나 골치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이번에 또 한 번 잡혀가면 콩밥 먹어야 한다고 애원하길래 그 사람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딸을 내칠 정도였으면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가슴이 너무 아팠네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제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말했고 고맙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빠르게 제 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가게로 들어와 한참 동안 눈물을 닦으며 물건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추슬렀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도착해 맥주 한잔 하면서 딸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만났었다고 아까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니 수경이는 이 사실에 놀라기보다 침착하게 저에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위치를 알게 된 이상 분명 다시 접근할 수 있으니 절대 받아주지 말라며 강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개벌은 난 못 준다고 나이 먹고 외로워서 받아주는 순간 집이며 가게며 모두 탕진하고 만다는 말을 하면서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딸이 살고 있는 집 근처로 이사를 왔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딸의 말들에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기 전날 딸이 말한 대로 정말 저에게 찾아왔더군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려고 뒤를 돌았는데 제 앞에 전 남편이 서 있었고 자기도 너무 힘들고 그동안 제 생각 많이 했다면서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있으니 남은 인생 진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믿고 받아줄 수 있냐는 말들에 딸이 저에게 충고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 가차없이 거절하고 집에 왔습니다. 다시 합칠 생각 있으면 전화 달라며 핸드폰 번호를 제 손에 주려고 하자 받지 않겠다고 뿌리치니 가게 문에 꽂아두고 사라졌습니다. 어떤 의도로 다시 합치자고 하는 건지 눈에 훤히 보였네요. 분명 처음에는 정말 잘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의 성격이 다시 나올 테고 제가 힘들게 벌은 돈으로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분명 다시 주식에 손을 댈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술 끊을 수 있고 담배 끊을 수 있지만 주식은 끊지 못한다고요. 괜히 나온 말이 아닌 만큼 지금 힘들게 잃어둔 것들마저 잃지 않기 위해 전 남편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렵니다. 저 잘한 거겠죠? 제가 한 결정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신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